자,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상속세에 대해서 같이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존에 상속증여 관련돼서는 여러 차례, 내용을 좀 올려드린 바가 있는데, 오늘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상속재산하고 국세청에서 상속 시점에 바라보는 이 계산법이 틀릴 수 있다라는 이런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에 아파트 한 채가 있으신 분이거나 앞으로 부동산이 우측으로 상승할 거라고 예상이 되는 분들은 필히 영상을 끝까지 한번 시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GPT한테 물어봤습니다. 상속세 절세 방안. 각 국가의 세법과 조세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증여, 생명보험, 재산계획 및 신뢰 구성, 세법 변화 주시, 선순위 상속 계획을 보라고 GPT가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은 GPT도 대한민국 세법에 대해서는 아직 마스터를 못한 듯 하지만 어쨌든 제가 말씀드렸던 증여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이제 생명보험, 여기서 이제 GPT가 왜 갑자기 생명보험을 이야기했을까요? 요거는 우리나라 국세청에서 발간하는 절세 가이드라는 책에서도 적극적으로 생명보험을 활용하시라고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상속가액,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재산의 규모하고 국세청에서 실무적으로 들어가는 그 재산의 범위는 약간 갭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먼저 아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먼저 이 계산을 할 때 총 상속가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본래, 간주, 추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본래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런 재산이라고 그렇게 그냥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간주라는 건 뭐냐면 세법에서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간주라는 용어하고 추정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이건 모든 세법에서 동일하고 참조하십시오. 간주한다라는 건 뭐냐면 그렇게 그냥 봐버린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추정이라는 거는 뭐냐면, 이제 세금을 내실 분, 이제 상속인들이 이거에 대해서 해명을 하거나 소명을 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따라서 이제 달라진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용어는 일단은 좀 알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이제 간주 상속재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보험금, 신탁재산, 퇴직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보험금이라는 건 뭐냐면, 아까 제가 국세청에서도 추천드리는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 보험이 어려운 게,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누가 내고 누가 받느냐, 그리고 실제적으로 명의를 그렇게 했다더라도 실제적으로 돈을 다른 사람이 내는 경우에는 완전히 경우가 틀려지기 때문에 이거 디테일하게 전문가들한테 꼭 한번 체크를 받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사망이라는 종류도 일반 사망, 질병 사망, 상해 사망, 되게 종류가 많습니다. 그거는 제가 이제 보험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위에 상단에 하나 남겨드리도록 할 테니까 참조하시고요. 그다음에 신탁재산이 있고 퇴직금, 퇴직금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퇴직연금까지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국민연금을 내다가 이제 사망을 하시게 되면 유족연금이 이제 배우자한테 넘어가죠. 이런 경우는 이제 국민연금법에 의해서 이런 부분, 유족연금 관련된 부분은 여기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거 그거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추정상속 재산이라는 건 뭐냐면, 이게 이제 사망 직전에 이럴 수도 있잖아요. 사망 직전에 자금을 어디서 빼거나, 이럴 수 해가지고 이런 이제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국세청에서 요거를 차단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제도고요. 요게 이제 재산 처분 대가와 예금 인출액, 채무 부담가액,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포함을 하고, 그 다음에 1년에 2억, 2년에 5억. 요 범위 내에서 용도를 밝히지 못하면, 아까 추정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상속인들이 이거를 용도를 밝혀야 되는데, 근데 실제적으로, 요게 이제 돌아가시는 분하고 자녀들하고 이런 것까지 일일이 공유가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나중에 세금 폭탄이 나오는 경우가 있다라는 내용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 이제 재산 종류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세 그룹으로 나누는데 첫 번째가 현금, 예금,
유가증권이 여기에 1그룹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2그룹은 부동산,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에 대한 권리, 그다음에 3번 상기 외에 기타 자산, 이렇게 그룹별로 나눠서 요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 잘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비과세라고 그래서 이제 빼주는 부분이 있는데, 요건 이제 전사자, 뭐 전쟁에 나가서 이제 유공자겠죠. 또는 이제 제사 주재자. 모든 상속인이 아니고 제사를 지내는 사람의 금양이며, 이거 뭐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선산이라던가 뭐 묘토, 제사 관련된 부분들하고 연결돼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고, 여기에서 이제 좀 무서운 게 뭐냐면 상속재산 가산가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제가 증여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전 증여를 빨리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는 거의 사망하기 직전에 뭔가 증여를 해보려고 그러는데, 이게 제가 10년마다 요게 10년마다 기준으로 한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고,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5년 이내에 비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속인 같은 건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아시겠죠. 배우자라든가 이제 자녀 부분인데, 여기서 비상속인이라는 건 뭐냐면 손주, 며느리, 사위, 이런 사람들은 5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 나중에 이제 플랜을 짤 때 요걸 잘 짜면, 물론 이제 세대 생략을 해서 뭐 손주한테 주게 되면 30% 세대 생략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이거 시뮬레이션으로 계산을 해보면 손주한테 주는 게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고 하니까, 이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니까 그 내용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조특법에 의한 특별징여, 창업자금이라든가 가업승계 주식 및 출자 지분, 요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우리가 증여 부분에서는 이거를 했을 때는 분명히 증여세 관련돼서는 절세적인 측면은 분명히 맞습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상속이 발생이 됐을 때는 요것도 백업돼서 다 상속가액에 다 포함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좀 빼주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불산입된다, 빼준다라는 얘기겠죠. 요거 같은 경우는 공익법인 출연재산, 공익신탁재산. 많진 않지만 가끔 그런 경우 있습니다. 그 재산을 자녀한테 주는 게 아니라 실제로 사회에 기부하시거나 이렇게 하신 분들, 이건 당연히 국가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불산임이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채무 부분, 제가 채무가 상속된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확정 채무, 임대보증금, 사업상 채무, 사인 간의 거래에 의한 비용들, 이런 것들 다 여기서 일단 빼줍니다. 그리고 이제 공과금에 관련돼서는 이제 납발 조세라던가 공공요건 이런 것들 다 빼주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최종적으로 장례비용, 장례비용 같은 경우 기본 500만 원은 기본적으로 공제를 해드립니다. 근데 다만 이제 뭐 봉안시설이라든가 요즘에 이제 자연 장지비 사용 비용,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자료 증빙을 하게 되면 500만 원 플러스해서 맥스, 요거 가지고는 이제 1000만 원까지 차감이 된다는 이야기인 거고요. 여기서 팁을 하나 또 드리면, 요즘에 이제 고령화 사회로 가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병원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만약에 재산이 부모님이 좀 돌아가시는 분이 좀 많은 재산이 있으시다 그러면 뭐 효도 차원에서 자녀분들이 그 뭐 병원 비용 같은 거를 내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절세적인 측면에서는 재산이 그렇게 좀 많으신 분이라 그러면 그분의 재산에서 병원 비용이라든가 케어 비용 등등을 다 소진을 먼저 하시는 게 절세적인 측면에서는 유리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계산이 되게 되면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과세가액이 됩니다. 과세가액. 그럼 과세가액이 되고, 이제 여기서 이제 빼주는 부분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아는 우리가 뭐 기초공제라든가 뭐 인적공제, 기초공제 플러스 인적공제, 아니면 이제 뭐 기본공제, 배우자공제, 뭐 이거 아실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하늘나라로 최종적으로 가실 때 배우자가 있다 그러면은 10억. 이 10억 재산이 넘지 않으면 일단은 세금은 없으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배우자가 없다. 그런 경우는 2차 상속이라고 하는데, 그때는 5억 이하로는 일단은 세금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항상 중요한 거는 시점이 현재 시점보다는 미래 시점으로 요것도 화폐 가치가 변환이 발생되겠죠. 제가 화폐 미래 가치를 말씀을 드렸는데, 특히 부동산 자산이 많은 분들은 미래 시점에는 지금 현재처럼 하고 완전히 틀려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미리미리 이런 부분들을 다 체크하셔서
어렵게 일구어 오신 그 소중한 유산을 정말 후세들에게 아름답게 저는 남겨주셨을 때 후세들이 나중에 뭐 이렇게 명절날 인사드리러 갔을 때 되게 조상에 대한 감사함을 느끼지 않을까요? 제가 얼마 전에 상담한 분 중에서 이런 부분이 전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건물을 뭐 매각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플랜 잘 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